네, 해설갑니다. 오늘은 이 시황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시장은 장중에 좀 조정폭이 좀 있었어요. 장중에 또 조정폭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갔죠. 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이제 코스피 시장 0.7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코스닥 0.11%, 약보합권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코스닥이 약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제 선물 때문에 좀 프로그램 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을 사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먼저 금요일 이슈를 좀 살펴볼게요. 금요일에 이슈가 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시아나항공 건이죠. 이제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이 이제 대한항공에 출자를 해서요. 그 돈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을 뭐 검토를 한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좀 강했어요.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뉴스에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다는 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좀 반독점법에 좀 걸리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는 작은 항공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해외 쪽, 뭐 미주나 이런 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쪽인데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이제 가능한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결론은 이 뉴스에 기관 외국인이 아시아나항공을 매도의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는데, 액면 분할 한 전에 주가를 살펴보면 300만 원이 지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IT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삼성전자 영향으로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고요. 뒤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죠. 이게 대부분이 지금 전기전자, 삼성전자에 치우치는 금액입니다. 다른 업종을 좀 매도를 하고요. 전기전자 쪽을 집중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기관 94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양매도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좀 코스닥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옵션 시장에서 이제 목요일이 만기일이었죠. 금요일 처음 열렸는데 양쪽 콜옵션, 풋옵션을 동시에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업종별 매수를 좀 살펴보면요. 전기전자에 좀 집중이 돼 있죠. 강하게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운수장비는 이제 자동차 쪽입니다. 은행주 이런 쪽을 팔고 전기전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 매수를 하면서 좀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황 관점은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보고 있고요. 주봉을 보면은 이제 완벽하게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거래량까지 상승을 하면서 완벽하게 좀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죠. 시장은 역시 계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가려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이 뭐 조정이 나와도 그 구간에서는 역시 분할 매수의 기회로 계속 본다, 이런 변함없는 시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종목 살펴볼게요.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쵸? 이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한 이 부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실 분은 그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 기회가 좀 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코스피 1위 종목이라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좀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의미가 되게 큽니다.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우를 포함해서 한 30% 정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8% 정도 좀 차지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독주해서 치고 나가면은요, 상대적으로 다른 주도주 군들은 좀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좀 올라줘야지 다른 쪽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가면은 다른 쪽이 그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수 자체가 좀 폭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조절을 좀 밸런스 조절이 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고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반도체 산업이 되게 호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이닉스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디램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전 고점을 넘어가고 신고가를 가면은 코스닥에서도 IT 소부장 기업들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면은 걔네들도 뒤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금요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돌파를 하면서 코스닥이 좀 안 좋아서 얘네들이 좀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요. 빠르게 좀 돌리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테스나 같은 종목을 보면은 3분봉입니다. 약하게 좀 움직이다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들이 IT 소부장 종목들이 대부분에 다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뭐 파운드리 관련 쪽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러고 몇 달 전에부터는 그쪽을 계속 공략을 했는데 지금은요. 이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 관련 쪽도 좋고요. 디램 쪽, 메모리 반도체 쪽도 이 디램 재고 소진이 빠르게 좀 가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쪽도 좋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 같은 종목이 이렇게 지난 고점을 넘어갔죠. 이런 게 다 디램 쪽이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디램 쪽을 설명드릴 때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투자를 꾸준히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닥 IT, 소부장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주가는 더 긍정적이니 더 수익률을 끌고 가셔도 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전망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닉스도 주가 흐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축을 맞추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고 좀 올랐는데 역시 하이닉스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앞으로 우리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이 축의 좀 중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그렇거든요. 이쪽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2차 전지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반도체 쪽도 이제는 눈을 돌려서 보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삼성전기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좀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기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 말씀을 드리고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유는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MLCC 부분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완벽하게 추세에 넘어가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좀 전고점 위협하는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식을 어느 종목이 안 돼서 손절을 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손절은요 어느 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지켜봐야 된다. 관심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이런 캔들이 나오지 않고 여기를 이탈하면서 갑자기 급락을 해요.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갑자기 추세를 거래량이 늘어서 돌파를 했는데 더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추세를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 이게 속임수였구나 하면서 이럴 때나 이제 손절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갖고 있다가 계속 떨어져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손절하는 게 아니죠. 늦은 겁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분산을 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으셔야지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이 올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 종목 하나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이 삼성전자 이런 거면 괜찮은데 다 고만고만한 종목들인데 한 종목이 비중이 크면 얘 때문에 계좌가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똑같이 분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러면서 올라가는 쪽은 한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반 정도 챙겨주시고, 아니면 전량 챙겨주셔도 되고, 챙겨주시면서, 이런 쪽, 다 내용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분할 매수로, 그래서 모아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이쪽을 챙겨주고, 이쪽은 다시 분할 매수로 모으면서, 다시 이쪽이 올라갔을 때는 또 챙겨주고, 다시 편입을 시키고요.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계좌가 계속 조금씩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분산을 시키고 비중을 좀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할 매수를 꼭 하시고요.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저조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꾸준히 수익 내시고 계좌 불어나시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분산을 시켜서 비중 관리 꼭 하시고요. 비중은 종목당 최대한 15% 정도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10%에서 15%, 종목당 15%가 좀 넘어가지 않는 선이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삼성전기 설명드렸던 대로 긍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뭐 경기주들이 올라오면서 난리가 났죠. 다른 뭐 방송에서 이제는 경기주가 간다. 이제는 경기 민감주다. 이제는 코로나 피해주다. 이쪽이 간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백신 개발이 안 됐고요. 업종 순환매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한쪽이 계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주 따라가지 마시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아직 시세를 못 준 종목들 꾸준히 또 모아 가시면 됩니다. 경기주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한 번에 큰 돈을 들어가게 되면요. 또 이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경기주의 관점은 계속적으로 같습니다. 시세 못 준 종목들 빠질 때마다 이삭죽기식으로 계속적으로 조금씩 모아 가셔야 돼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가 좀 빠른 것 같고요. 지금 화이자 내용 때문에 반짝한 건데 연초 정도가 좀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이제는 무조건 간다.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따라가지 마시고 저가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결과는 이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종목들 매수를 하실 때는 이제 분할 매수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이즈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네오이즈는 낙폭과대에 지금 맞고요. 지금 이제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변함 없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기업이 뭐 변했나요? 실적도 잘 나왔죠. 실적도 좋아지고 지금 낙폭 과대로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서 더 빠질 때가 큰가요? 아직 회복도 못 해줬죠. 올라와 있으면 여기서 뭐 매도 조율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올라온 것도 없고 주봉을 보시면은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주가가 비싼 수준이 아니죠. 시가총액이 4,700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4,700억인데 올해 컨센서스로 보면은 1년 매출액이 3,0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620억 예상인데 시가총액이 4,700억은 비싼 주가가 아니죠. 이런 종목들, 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좋은 구간이 왔을 때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쪽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또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